주한미군 전부 철수시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28,500명 전원 철수 카드와 관세 카드를 동시에 꺼냈습니다. 방위비를 10배로 올리지 않으면 안보 우산을 거두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은 단 48시간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이 사흘도 못 버틸 거라 확신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경제와 안보 종말의 카운트다운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움직이자 엔비디아 주가가 단 30분 만에 30%가 빠졌고, 미국 증시에서 단 하루 만에 우리 돈 7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트럼프의 지지율이 31%에서 18%로 폭락했고, 백악관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공개합니다. 네, 백악관 로즈가든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빨간색으로 한국이라고 적힌 차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가 바뀝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미국을 이용해 부자가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수조 달러를 빨아먹었죠.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어요. 트럼프가 차트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3개월 안에 주한미군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세를 100%로 올리겠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죠. 100%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기자들조차 숨을 죽였어요.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한국 기업은 단 한 개의 칩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들으세요? 당신들에게 48시간을 줍니다. 그때까지 무릎 꿇지 않으면 당신들 회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대통령님,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비웃었습니다. 동맹이라고요? 동맹국이 우리를 이렇게 이용합니까? 그들은 우리 안보 우산 아래 공짜로 보호받으면서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 갔어요. 이제 끝입니다. 48시간 후 한국 경제는 무너질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폭스뉴스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보복하면 어떡하십니까? 트럼프가 크게 웃었죠. 보복이라고요? 그들이 뭘로 보복합니까? 한국 GDP의 40%가 수출이고 그중 절반이 미국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끝이에요. 이건 수학입니다. 아주 단순한 수학이죠. 회의실로 돌아온 트럼프는 참모들 앞에서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는 방금 한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들은 48시간 안에 전화할 겁니다. 제가 10억 달러를 걸어도 좋아요. 상무장관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증시는 내일 아침 개장과 동시에 폭락할 겁니다. 삼성과 SK 주가가 반토막 날 거예요.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대통령님,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을 잃으면 GDP가 즉시 8% 위축됩니다. 이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해요. 실업자가 하루아침에 200만 명 넘게 쏟아질 겁니다. 재무장관이 자신있게 덧붙였죠. 한국 정부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SK가 무너지면 자본 유출이 시작될 거예요. 3개월 안에 외환 보유고가 완전히 바닥날 겁니다. 마치 1997년 그때처럼 말입니다. 트럼프가 크게 손뼉을 쳤습니다. 완벽해요.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어요. 한국은 선택지가 단 2개뿐입니다. 굴복하거나 파산하거나 둘 중 하나죠. 바로 그때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통령님, CNN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CNN 앵커가 긴장한 얼굴로 말하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한국에 경제전쟁을 선포했습니다. 100% 반도체 관세. 이건 사실상 한국 경제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채널을 블룸버그로 돌렸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150조 원 중 60%가 반도체 부문입니다. 미국 시장이 완전히 막히면 무려 210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합니다. 이건 한국 GDP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폭스뉴스는 훨씬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경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48시간 후 우리는 한국 경제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일제히 환호했어요. 트럼프가 즉시 트루스 소셜을 열었습니다. 한국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줬다. 무릎 꿇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미국이 반드시 이긴다. 마가. 게시물이 올라간 지 10분 만에 좋아요가 100만 개를 돌파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저격한다. 삼성 망하는 거 꼭 보고 싶다. 한국은 3일도 못 버틸 거야. 그날 밤 11시 긴급 경제토론회가 전 미국 방송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CNBC에 출연한 전직 재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의 경제 구조 자체가 수출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심장이 멈추면 한국이라는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수석 논설위원이 긴급 칼럼을 썼습니다. 한국 앞에 놓인 두 가지 선택, 굴욕적으로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살을 선택할 것인가. 그들에게 제3의 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칼럼이 올라간 지 단 1시간 만에 조회수 500만을 돌파했죠. 뉴욕타임스는 다음날 아침 신문 일면 톱 기사로 실었어요. 트럼프, 한국의 최후 통첩,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기사에는 삼성전자 본사 정형 사진과 함께 곧 역사의 뒤향일로 사라질 건물이라는 자극적인 캡션이 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 월스트리트의 한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가 동료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개장 즉시 한국 관련 주식을 전량 매도하세요. 삼성, SK, 현대 전부 다요. 이건 마치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탈출해야 해요.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룸에서는 밤을 새워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ETF 공매도 포지션을 최대한 극대화하세요. 내일 아침 한국 증시는 100% 서킷 브레이커를 맞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새벽 2시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트럼프는 참모들과 함께 샴페인 병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이 바로 우리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날입니다. 48시간 후 한국 대통령이 무릎 꿇고 저에게 전화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을 거예요. 그가 울면서 애걸복걸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참모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 하지만 바로 그 시각 태평양 건너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지하 비밀 벙커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20명의 핵심 참모들이 조용히 모여 있었어요. 대통령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군요. 좋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주도록 하죠. 그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깊은 무덤을 팠는지 깨닫는 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언제 우리 카드를 꺼낼까요? 대통령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적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침묵하면 됩니다. 바로 그 침묵이 그들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 테니까요. 트럼프의 48시간 최후 통첩이 떨어진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CNN, BBC, 로이터, 모든 언론이 청와대 앞에 카메라를 설치했죠. 하지만 한국은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정을 전부 취소했고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장관도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죠. 백악관은 이 침묵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말했어요. 봐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말 그대로 공포에 질린 겁니다. 상무장관이 웃으며 동조했죠. 대통령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24시간만 더 지나면 백기를 들 거예요. 폭스뉴스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침묵, 이것은 항복의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미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공식 발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36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CIA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 위성 사진을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야간 전력 사용량이 평소보다 40% 증가했어요. 이건 뭔가 대규모 작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산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풀가동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주차장에 새벽 3시에도 차량 87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인데도 본관 7층 전체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뭔가 긴급 회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은 이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그들이 대책 회의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항복각서를 쓸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 증시가 개장했는데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3% 올랐죠. SK하이닉스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무려 4.7% 급등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애널리스트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상합니다. 관세 폭탄 맞았으면 폭락해야 정상 아닙니까? 대체 왜 오르는 거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룸에서 수석 트레이더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 기관 투자자들이 역주행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 SK 물량을 미친 듯이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JP모간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가 긴급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한국 증시의 이상 징후, 투자자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주의 요망. 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신호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엔비디아 본사 젠슨 황해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CEO님, SK하이닉스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젠슨 황기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단 3줄이었죠. 귀사와의 HBM 공급 계약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계약 조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72시간 이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젠슨 황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72시간이라고요? 이건 경고가 아니야. 최후 통첩이에요. 거의 동시에 쿠퍼티노 애플 본사 팀 쿡의 책상 위로 팩스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온 것이었죠. A18 공급 계약 관련 당사는 현 상황에서 기존 계약 조건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공급 일정 및 조건 재협의가 필요, 빠른 회신 바랍니다. 팀 쿡이 CFO를 불렀어요. 삼성이 계약 재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그냥 통보가 아니에요.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CFO가 계산기를 두드렸죠. 만약 삼성이 칩 공급을 중단하면 3주 후 아이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춥니다. 분기 매출 600억 달러가 날아가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반도체를 쓰는 모든 미국 기업에 비슷한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손하지만 단호한 어조였어요. 재검토, 재협의 상황 변화, 실리콘밸리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이 너무 조용합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아요. 그들에게 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카드가 분명히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국제정치학 교수가 CNN에 출연해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항복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 즉각 반응했어요. 이번처럼 조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악관에 이런 우려들이 보고됐지만 트럼프는 귀를 막았어요. 과민 반응입니다. 한국은 겁에 질렸어요. 곧 무릎 꿇고 올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서울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는 모두 발송됐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통령님,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모두에게 발송 완료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요? 패닉 상태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은 72시간 시안에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진짜 카드를 꺼낼 시간이군요. 내일 오전 10시 전 세계 생중계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대통령님, 정말로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내시는 겁니까?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48시간을 줬죠. 우리도 그에게 정확히 48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가 자기 무덤을 얼마나 깊이 팠는지 깨닫는데 필요한 시간 말입니다. 한국 발표 12시간 전,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트럼프가 참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사뭇 달랐어요. 상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실리콘밸리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팀 쿡이 오늘만 7번 전화했어요. 젠슨 황은 직접 워싱턴으로 오겠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손을 휘저었죠. 무시하세요. 그들은 겁쟁이들이에요. 바로 그때 재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우리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눈을 치켜떴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재무장관이 태블릿을 내밀었죠. 이틀간 나스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올랐어요. 투자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한국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어요. CIA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공격 준비예요.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국이 미국을 공격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상무장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더 이상 이 정책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트럼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상무장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제 사임서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을 망칩니다. 저는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상무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죠. 대통령님, 한국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0%를 만듭니다. 우리가 그들 없이 못 삽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경제보좌관도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님. 골드만삭스, JP모간, 모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없다고요.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당신들 전부 나가라고요. 참모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트럼프는 혼자 남았죠. 30분 뒤 백악관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통령님, 공화당 상원의원 20명이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비서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대통령의 한국 관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독자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반란이잖아.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공화당 전당대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후원자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부금이 전부 끊겼어요. 이대로 가면 다음 선거 자금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죠. 저녁 8시. 폭스뉴스에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상무장관이 한국 관세 정책에 반대하며 정력 사임했다는 소식이었어요. 30분 뒤 CNN이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백악관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팀 다수가 정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조차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너무 멀리 갔다. 이건 미국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한국과 협상해야 한다. 밤 10시. 트럼프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1990년대 자기 회사 파산 서류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때도 그는 확신했었죠. 내가 이긴다. 하지만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한국이 먼저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어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폭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리에 한국과 협상을 타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거짓말이 버젓이 실려 있었죠.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기사에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백악관 내부자가 흘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부자라고? 누가 나를 배신한 거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상황실 참석자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 참모 중 누군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백악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부통령이었죠. 대통령님, 우리 대화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요. 부통령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순간 알았어요.
더 이상 자기 편이 없다는 것을. 자정, 뉴욕타임스가 추가 보도를 냈습니다.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어요. 24시간 내에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죠. 트럼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어요. 참모도, 의회도, 언론도, 심지어 자기 당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6시간 후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예고했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는 내용이었죠. 트럼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본격적인 방역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이미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백악관 안에 적들만 남았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옵니다. 지금 생중계 시작됐어요. 서울 시각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 전 세계 300개 언론사 카메라가 일제히 한 곳을 향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블룸버그, 알자지라까지 모두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트럼프와 남은 참모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트럼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줬습니다. 무릎을 꿇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세계에 묻고자 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 없이 못 사는 걸까요? 대통령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는 조치는 오늘 자정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첫째, HBM을 포함한 모든 첨단 메모리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기술로 지정합니다. 월스트리트 선물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둘째, 해당 품목의 수출은 정부 사전 승인제로 전환합니다. 셋째, 미국 정부가 관세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미국향 수출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트럼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야. 경제 선전포고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계속 말했어요. 일부는 이것이 무모한 도박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보시죠. 대한민국은 전 세계 HBM의 90%를 생산합니다. SK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나머지는 미국 마이크론이 겨우 9%입니다. HBM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의 심장입니다. 챗GPT, 구글 AI, 아마존 클라우드 모두 우리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개장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서킷 브레이커에 걸렸어요. 마이너스 15%. 역사상 최악의 낙폭이었죠. 엔비디아 주가가 실시간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이너스 20%, 25%, 30%. 거래가 일시 정지됐어요. AMD, 인텔, 마이크론. 모든 미국 반도체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10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수출 자체를 중단합니다. 관세를 낼 물건이 없으니 관세도 없겠죠.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국민들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죠.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는 홀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2025년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을. 트럼프가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TV 화면이 산산조각 났죠. 뉴욕 트레이딩 룸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팔아요. 전부 팔아요. 트레이더들의 비명이 쏟아졌어요. 단 30분 만에 미국 증시에서 5조 달러, 우리 돈 7천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애플 본사에서 팀 쿡이 긴급 전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이폰 생산 즉시 중단합니다. 대체 부품이 없습니다. 전 직원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엔비디아 젠슨 황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2개월 안에 파산합니다. HBM 생산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한국 없이는 한 개의 칩도 만들 수 없습니다. 구글 순다르 피차이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구글의 모든 AI 서비스 확장이 중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즉각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아마존 앤디 제시 CEO가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AWS가 멈추면 미국 경제의 30%가 마비됩니다. 이건 국가 재앙입니다. 실리콘밸리 CEO 수십 명이 공동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24시간 내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기술 산업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백악관 전화가 폭발했어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당장 정책 철회하세요. 우리 당이 분열됩니다. 의원 4명이 탄핵 결의안에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하원 의장도 전화했죠. 오 대통령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 폭락했어요. 국민연금이 하루 만에 20% 증발했습니다. 트럼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폭스뉴스에서 긴급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1%에서 18%로 폭락했어요. 한국 관세 정책 반대가 무려 87%였습니다.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하루 미국 증시 시가 총액 손실이 5조 달러입니다. 이건 2008년 금융위기의 3배예요. 내일 은행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겁니다. 트럼프가 힘없이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할 줄은 몰랐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협상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비서가 급히 들어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대통령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발표를 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떠 있었어요. 두 회사가 중국, 유럽, 일본과 긴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안 팔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파는 거였죠. 트럼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부통령이었어요. 그의 첫 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끝났습니다. 부통령의 전화가 끊긴 후 백악관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트럼프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새벽 2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통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비상금리 회의를 소집했어요. 뉴욕 증권거래소가 내일 개장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폭락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이 열리면 패닉셀링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될 거라고 합니다. 새벽 4시, CNN이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반도체 긴급 공급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도 뒤따라 전 세계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죠. 블룸버그는 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한국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해도 3개월 안에 다른 시장에서 전량 소화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30% 올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다. 새벽 6시, 공화당 상원의원 35명이 백악관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상원 원내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정고까지 한국 관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하시겠다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죠. 당보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미국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하원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20명이 초당적 결의안을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의회로 이양하는 내용이었죠. 오전 8시, 트럼프는 여전히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수십 통의 사임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상무장관에 이어 국가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통상대표까지 모두 떠났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대통령님, 아침 드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치워요. 필요 없어. 그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자기 얼굴이 보였죠. 트럼프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도 안 돼. 한국 따위한테 내가 지다니.
오전 10시,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대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경제와 국민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한국에 대한 모든 관세 조치를 전면 철회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실상 항복 아닙니까? 대변인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전략적 재조정입니다. 재조정이라고요? 나흘 전에 한국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던 대통령님이 지금 정책을 전면 철회하는 겁니다. 이게 항복이 아니면 뭡니까? 대변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 10만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미소를 짓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말했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오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럼 수출 중단 조치를 즉시 해제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미국이 공식 사과하고 향후 일방적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할 때까지 유지합니다. 우리가 이긴 지금 제대로 된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정오, 트럼프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미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에 대한 관세 정책을 철회합니다. 이는 패배가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 청와대에서 전화 한 통이 백악관으로 걸려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와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72시간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진짜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 트럼프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대통령님, 한국 대통령이 30분째 대기 중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연결하세요?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숨을 죽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은 정말로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48시간을 주셨죠. 무릎 꿇거나 경제가 망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요. 하지만 보셨습니까? 72시간이 지난 지금 망한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미국 증시에서 7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멈췄고 의회가 탄핵을 논의하고 있죠. 반면 우리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제품을 40% 프리미엄을 주고 사겠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주먹이 떨렸어요. 지금부터 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이번 일방적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요. 재무장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둘째, 앞으로 한국에 대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을 주십시오.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공식 문서로요.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에게 쪽지를 건넸어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셋째, 양국무역협정을 전면 재협상합니다. 이번엔 동등한 입장에서요.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이 다른 나라에 공식 사과를 한다는 건 우리 역사상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난 72시간 동안 누가 더 어려웠습니까? 사과 하나가 7조 달러보다 더 어렵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죠,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미국이 필요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 제품을 더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합니다. 유럽도 줄 서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트럼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70년 동맹을 쉽게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국과 한국이 주인과 하인이 아니라 진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24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주십시오.
만약 거절하시면 우리는 내일부터 중국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는 대통령님이 사과하셔도 소용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백악관 회의실이 폭발했어요. 재무장관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과한다고요? 하지만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대통령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동아시아를 완전히 잃습니다. 바로 그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베이징에서 급보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직접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시진핑이 직접 나섰습니다. 한국 반도체 물량 전량을 중국이 사겠다고 10년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후 3시, 공화당 상원 지도부 12명이 백악관으로 몰려왔어요. 원내대표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당장 사과하십시오. 트럼프가 책상을 쳤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까? 무릎이 아닙니다. 원내대표도 소리쳤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기술 강국입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상원 외교위원장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대통령님, 역사를 보십시오. 케네디는 피그만 침공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레이건은 이란 콘트라 사건을 사과했어요. 강한 지도자는 실수를 인정할 줄 압니다. 저녁 8시, 폭스뉴스에서 폭탄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앵커가 충격적인 표정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62%,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38%. 공화당 지지자 내에서도 사과 찬성이 55%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마저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밤 10시, 뉴욕타임스 특종이 터졌어요. 삼성전자 내일 오전 중국과 역사적 계약 체결 예정, 트럼프에게 남은 시간 단 2시간. 트럼프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참모들이 작성한 사과문 초안이 놓여 있었어요. 그는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1시간 남았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트럼프가 사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순간이군. 아닙니다. 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가장 현명한 순간이 될 겁니다. 트럼프가 마침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자정, 백악관 공식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번 일방적 관세 조치는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CNN 앵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만 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하지만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품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트럼프의 공식 사과 발표 30분 후 청와대에서 긴급 NSC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모들은 흥분한 표정이었지만 대통령만은 차분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트럼프가 항복했습니다. 이제 수출 중단 조치를 즉시 해제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트럼프는 사과했지만 아직 두 번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진심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냥 위기를 모면하려는 건지를요. 새벽 2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이었어요. 대통령님, 사과했습니다. 이제 수출을 재개해 주십시오.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과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건을 기억하십니까? 서면,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72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수출 중단은 계속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사과했습니다. 더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약속을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문서로요. 대통령님도 사업 가셨잖아요. 계약서 없는 약속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전화가 끊겼어요. 오전 9시.
워싱턴 DC 백악관 법무팀이 72시간 동안 밤을 새워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국무장관이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약속을 하면 다른 나라들도 똑같은 걸 요구할 겁니다. 우리 통상 정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어요. 야, 트럼프가 소리쳤죠.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한국이 계속 수출 중단하면 우리 경제가 무너진다고요.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TV를 켰어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일부 수출을 재개합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단, 의료기기용 반도체와 민수용 제품에 한정합니다. 전략물자인 HBM과 첨단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서면 약속이 있을 때까지 보류합니다. 트럼프가 화면을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수작이야? 하지만 재무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건 수작이 아닙니다. 이건 배려예요. 뭐라고요? 한국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의료기기 수출을 재개하면 미국 병원들이 정상 운영됩니다. 민수용 제품으로 일반 국민 생활이 유지되고요. 하지만 HBM은 계속 막아서 빅테크의 압박을 유지하는 거죠.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게다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보입니다. 한국은 미국 국민을 생각한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빅테크는 용서 안 한다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완벽한 수입니다. 트럼프는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의 전략을 이해했습니다. 3일 후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어요.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통상협정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가 서명하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어요. 서명이 끝나자 한국 산업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모든 수출 제한을 전면 해제합니다. HBM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정상 공급을 재개합니다. 월스트리트가 폭발했습니다. 나스닥이 개장과 동시에 12% 급등했어요. 엔비디아는 25%, 애플은 18%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은 냉정했습니다. 미국, 한국의 무릎 꿇다, 한미 관계 완전 재편. 저녁, 청와대 만찬장. 한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조촐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샴페인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축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만을 이긴 겁니다. 참모들이 숙연해졌어요.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입니다. 70년 우정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증명한 건 단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진짜 강한 나라는 이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우리는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명예롭게 후퇴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보십시오. 미국이 이번 일을 굴욕으로 기억하면 언젠가 복수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 배려해줬다고 기억하면 그들은 우리를 진짜 친구로 대할 거예요.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백악관에서 전화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님, 트럼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에게 명예롭게 질 수 있게 해주셔서요. 당신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한국 대통령이 잔잔하게 웃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동맹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겁니다. 전화를 끊은 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증명했어요. 작은 나라도 원칙과 기술력만 있으면 강대국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약소국들에게 희망이 될 겁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당신들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3개월 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재용 회장이 생산 라인을 걸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수출 현황이 떠 있었어요.
미국 수출량 작년 대비 40% 증가, 유럽 65% 증가, 중국 55% 증가.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전 세계가 우리 제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격은 올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증명한 건 기술력이지 탐욕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분당 SK하이닉스 본사 광노정 CEO가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엔비디아에서 또 주문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전화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못 버틴다고, 이제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잔잔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광노정 CEO가 말했어요. 우리가 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지 맙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도 추락해요. 워싱턴 DC 백악관, 트럼프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팀 쿡이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생산량이 회복됐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같아요. 젠슨 황도 덧붙였죠.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차세대 HBM 기술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어요. 트럼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내가 진 건가요? 팀 쿡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대통령님. 우리 모두가 배운 겁니다. 21세기는 힘만으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요. 6개월 후 서울 코엑스 글로벌 반도체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신흥국 장관들이 모였어요.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과 맞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모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술력과 원칙만 있으면 작은 나라도 큰 나라와 대등할 수 있다는 것을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증명했습니다. 이긴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진짜 강국의 품격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미국을 굴욕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베트남 산업부 장관이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한국 장관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에 투자하십시오. 교육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도 50년 전에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년 후 뉴욕 UN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어요. 한국 UN 대사가 첫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역사적인 자리에 섭니다. 70년 전 한국은 UN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평화를 논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국 대사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옆에 앉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대사와 미국 국무장관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대사님. 한국이 이 자리에 오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리고 1년 전 일은 물에 흘려보내죠. 국무장관이 손을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을요. 10년 후 서울 광화문 광장 역사교과서 개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새 교과서에는 2025년 반도체 전쟁이라는 챕터가 추가됐어요. 한 고등학생이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경제전쟁을 치렀다. 72시간의 대치 끝에 미국이 공식 사과하며 종결됐다. 이는 작은 나라도 기술력과 원칙으로 강대국과 맞설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사건이다. 학생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이거 진짜야? 우리가 미국을 이겼다고?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우리 부모님 세대 얘기야. 엄마가 그때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들었대. 와, 대박이다. 청와대 집무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대통령님, 갤럽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 87%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답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대통령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신감을 되찾은 게 중요하죠. 그리고 대통령님, 미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는데 이번 사건을 미국 외교 역사상 가장 큰 교훈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배웠군요. 좋습니다. 저녁, 평범한 서울 아파트. 한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이랑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총으로 싸운 게 아니야. 기술과 지혜로 싸웠지. 와, 멋있다. 나도 커서 반도체 만드는 사람 될래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실리콘밸리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 교수가 MBA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한미 반도체 전쟁은 21세기 비즈니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기술력이 군사력보다 강하다는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가 칠판에 썼어요. 존중. 21세기는 힘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의 시대입니다. 그날 밤, 서울 남산타워. 야경을 바라보는 관광객들 사이에 한 외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저 마이클 톰슨, 실리콘밸리 기자였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서울 야경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5년간 반도체를 취재했지만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여기 서울에서 시작됐어. 그의 카메라 렌즈에 서울의 불빛들이 담겼습니다. 삼성, SK, 현대, 대한민국 기업들의 간판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죠. 마이클이 마지막 나레이션을 녹음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국을 무릎 꿇게 만든 72시간. 그것은 힘의 시대가 끝나고 기술과 존중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약소국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들도 할 수 있다고. 대한민국이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72시간 만에 역사를 바꾼 대한민국의 방역,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